네, 이번 시간에는 애자일 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애자일 환경 조성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은 반복과 증분을 프로젝트에 실행하는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분의 개념은 작은 사이클을 반복해서 최소 기능 제품을 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의 종류는 반복 기반과 플로우 기반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플로우 기반에는 WIP 리밋 작업에 대한 동시 수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라이프 사이클들이 있고 그 하이브리드 라이프 사이클은 선에자일 방식, 선예측형 방식, 에자일 기반 부분, 예측형 기반 부분, 마지막으로 동시 진행 접근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에자일 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자일 사고방식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프로젝트 팀이 에자일 접근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인도 주기를 짧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셋째로 작업을 좀 더 투명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에 집중하기 위해선 어떤 작업을 피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성기면 리더십이 팀 목표 달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시간에는 애자일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애자일 선언의 4가지 가치와 12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섬김형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섬김형 리더십은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섬김형 리더는요, 팀원들에게 각자 자기 인식을 고취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이 팀원들이 각자 셀프 레코그나이제이션, 각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에서는 스크럼 마스터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리더들, 이런 분들이 팀원들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 봉사 하는 거죠. 이런 그 일을 마다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섬김형 리더십의 좋은 리더들은요, 이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동기부여 해줍니다. 이 팀원들이 자기주도적 팀원들, 즉
에자일에서도 이제 자기 주도적인 어떤 개발자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이 자기 주도적인 팀원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코칭을 해주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 지도를 코칭을 하는 거와 이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한 균형을 가져야 되죠. 과도하게 통제하면 직원들이 움츠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그 유연하게 지도하게 되면 너무 또 이렇게 일사불란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활력과 지적인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러한 이 활력 또는 지적인 향상을 지원하는 그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리더의 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또 성김현 리더십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팀 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을 결성하고요. 운영할 때 고려하는 애자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애자일 선언의 가치와 원칙에 담긴 핵심 가치는 개인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개인 및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애자일에서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개인들이 아주 능력이 자기 고민이 많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비즈니스에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에자일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에자일은 팀원들을 활용하고요. 관리,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고객이 신속히 작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만들고 인도하는 것에 주력하는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고객의 신속한 기능 인도가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가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 팀에서 이 방향을 잘 잡으면요, 짧은 시간 내에 개발 소프트웨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개인과 동료 간의 상호작용으로 협업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개발자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해서 인도물을 제공하려고 하게 되고요. 또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본인이 맡은 기능에 집중하면서요, 더 빨리 인도물을 제출할 수 있고 팀 전체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코딩하는 게, 인도하는 게 가장 얼마나큼 중요한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팀 결성 이후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설명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애자일 방법론에서 애자일적인 팀은
세 가지 그룹 또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발자 주도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XP의 창시자인 론 제프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럼에서 그놈의 역할이라는 것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겨우 세 개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스크럼이라 부르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역할이, 첫 번째는 프로젝트 오너고요. 두 번째는 스크럼 마스터. 세 번째는 개발자들, 디벨로퍼. 이 세 가지 요인, 세 가지 역할이 애자일 프로젝트, 특히 스크럼 프로젝트 또는 스크럼 방법론에서는 팀 결성하는 세 그룹, 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 구성의 첫 번째는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프로덕트 오너는요, 제품의 기능 목록을 정의하는 사람이고, 제품의 기능 목록을 정의할 때요, 그냥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에 포커싱을 맞춰서 또 프로젝트, 제품 정의, 기능 정의, 제품 백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 기능 목록을 정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은 랭킹이 있고요. 에자일에서 이 모든 기능 목록을 모두 다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현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개발팀과 스크럼 마스터가 정하는 스프린트 백로그, 이 스프린트 단계가 아까 반복 단계 또는 증분 단계의 어떤 한 기간이라고 했죠.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빨리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만 우선순위에 의하여 인도물을 확인하고 개발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스프림 마스터입니다. 스크럼 마스터는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즉 프로젝트 관리자일 수도 있고요. 스크럼 마스터는 서번트 리더이자 개발자들, 직원들, 팀원들에 대한 코치 역할도 하고요. 어떤 뭐 자기 하나하나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트레이너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역할도 하죠. 서번트 리더의 역할도 하고요. 스크럼 마스터는 이 개발자 개개인들이요, 자기 인식을 고취할 수 있게 또는 자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셀프 오가니제이티드 할 수 있는 팀, 그러니까 즉 스크럼 팀이 자기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이 스크럼 마스터가 아주 지원을 하고, 어쩔 때는 코치 역할을 하고, 어쩔 때는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어쩔 때는 엄격한 관리자 역할도 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요, 프로젝트 팀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팀을 또 보호해야 하고요. 특히 팀원들이 또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또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 것도 스크림 마스터의 역할입니다. 즉 개개인들이 애잘적인 인력,
또는 전문가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환경을 만들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역할이 바로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들은요, 개발 능력의 전문가이면서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는 이 T타입 개발 업무 또는 어떤 업무적으로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는 아니면은 비즈니스 능력 이런 것들은 또 제너럴리스트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T타입의 인재들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자들은 개발 능력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는 조직이 이상적인 에자일의 개발팀입니다. 그리고 팀원들 개발자 각자는요, 개인이 동기부여된 구성원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고요. 어차피 에자일의 목적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목표인데, 이러한 그 방법을 위해서 개인들, 동료들과는 상호 협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팀 내 개발자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해서 인도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치 있는 작업을 빨리 완료해서 인도물을 제공하는 것이 이 팀의 성장 또 자신이 성장하는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고 알게 지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조직도 개인이 작업을 빨리 완료해서 인도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많은 보상과 성장의 로드맵을 주어야지 개인들도 이러한 그 가치가, 에자일적인 가치가 아주 지향점이 아주 좋다,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에자일 환경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방법론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즉 회사에는 뭐 수많은 규정과 절차가 있겠지요. 이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회사 공식 룰만으로는 해서는 에자일 프로젝트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에자일 하지 못한 물리적인 환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칸막이로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처럼 시끄러운 공간들은요, 개발자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상팀으로만 일하는 것도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자일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대면 회의를 실시를 하고요, 자주 같은 공간에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자일의 환경이 필요한 요소 6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화된 문서 격식주의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소통이 원활한 작업 환경, 정보 소통이 잘 되는 환경이겠죠. 소통이 원활한 작업 환경과 협업을 위한 좌석 배치. 다섯 번째는 동일 좌석 배치. 네 번째는 조용한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6가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화된 격식주의입니다. 이 공식 프로세스는요, 회사에는 당연히 이 공식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너무 형식을 강조한 문서화는 애자일 환경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프로세스나 절차는 또 활용하지 않고 너무 개개인의 자원에 재능에만 의존하는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것도 애자일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지도 않아야 하지만요. 그리고 어떤 툴이나 프로세스, 절차는 무시하고 개인 플레이, 개인 노하우, 개인 스타일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는 거죠. 형식과 개인 재능의 균형 잡힌 밸런스, 결국 이러한 그 형식과 개인 능력들이 균형이 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자일 방법론에서 애자일 환경을 구축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형식도 너무 중요시하지 않고 개인 능력, 뭐 자율적인 거죠. 자율적인 거, 자율적인 시도,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 애자일에서는 또 좋진 않다. 그래서 이런 균형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페이스입니다. 개발자들이 이 지속 가능한 페이스로 일할 수 있고 노력하고 조직은 그런 환경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즉 지속 가능한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거죠. 계속 집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다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즉 일반적인 작업 시간은 8시간, 일 8시간에 주 40시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각자 개개인은 1시간 일을 하고 집중하고 뭐 좀 휴식 시간을 좀 길게 가지다가 또 한 2시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개인이 또 자기가 집중되는 지속 시간을 알면서 이를 늘려나가고 조절할 수 있도록 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붙잡고 있다기보다는 그 일을 집중력 있게 지속 가능한 페이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일 장소 배치입니다. 개인은 일단 하나의 프로젝트만 참여하는 것이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 애자일 방법론 관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들은요, 이 동일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이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스크럼 같은 경우 데일리 미팅을 통해서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작업 변경이나 우선순위 변경들이 이루어질 때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스프린트에서 수행되는 여러 수많은 이슈와 변경 또는 의사결정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동안 기간 동안에는 뭐 고객의 대표도 같은 공간에 참여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상의 공동 작업 환경도 요즘에는 아주 중요하고요. 일부 뭐 가상회의를 이용한다거나 전자 화이트보드 또는 온라인 협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방식의 동일 장소에 배치를 해서 서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정보 소통이 원활한 작업 환경입니다. 특히 IT 개발 프로젝트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소통입니다. 정보 소통이 원활한 환경은요, 상황 보고를 아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즉각적인 상황 공유 메커니즘 또는 도구가 있으면 아주 좋은데요. 에자일 방법론 중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라디에이터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XP 개발자 주도하에 프로그래밍 방법론인 XP에서는요 스토리보드, 그다음에 칸반에서 칸반보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 소통을 위한 상황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자일에서 말하는 좋은 정보 발열기, 인포메이션 라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라디에이터는 정보를 보여주는 상황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크면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또는 관심 있는 관찰자들에게요, 일단 쉽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다운 차트 또는 뭐 칸반보드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이해되면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상황이 자주 변경되고 관리되어야 하고요. 변경되기 쉽게 변경이 쉬워야지 뭐 관리도 쉽겠죠. 업데이트를 편하게 하는 것들. 우측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칸반보드 상황판 인포메이션 라디에이터의 모습이죠. 위에 거는 간단하게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한 일이 표시되고요. 아래쪽은 제품 백로그 또는 스프린트 백로그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을 선정하고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평가하고 있는 개발 테스트 및 평가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완료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칸반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을 위한 자석 배치입니다. 의사소통과 협업에 도움이 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요. 팀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마음껏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업무 집중을 위해서요, 동굴과 같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동굴 같은 공간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또한 동료들하고 협업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동 공간도 반면에 또 필요합니다. 이 공동 공간이라는 건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되겠죠. 결론은
동굴과 협업 공간의 또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협업을 위한 자석 배치와 관련된 팁입니다. 네, 에자일 환경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자일 환경에서는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서번트 리더십은 주로 스크림 그 프로젝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개발자로 이루어지는 팀 결성도 중요하다. 에자일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의 팀 구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구성 요소들이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자일 환경을 위해서는요, 최소화된 격식주의와 어떤 그 격식과 그 개인 역량과의 어떤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요. 개인 개발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개인이 그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이 한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조직에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보 소통은 칸반이나 아니면 인포메이션 라디에이터처럼 상황판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쉽게 변경 가능하고 그 변경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위한 자석 배치는 동굴과 그다음에 공동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장소 배치도 아주 중요한 환경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에자일 환경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에자일에 대한 개요,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어떤 종류, 그다음에 그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요소로 인크리멘탈과 반복과 증분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키워드를 정리했고요. 이상 에자일 개요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